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영국이 어제 국회 무제한 매입 발표를 하면서 지수가 일단 반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발의 오줌을 눈 상황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그 부분 관련한 얘기들 조금 드려보고, 그렇다면 진짜 증시가 추세적인 반등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무방 카페, 아니 무방 카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링크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누르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비번은 9780입니다. 비번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현재는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 마찬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미국 얘기부터 먼저 조금 해보면서 영국 얘기를 좀 드려보죠. 어제 일단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8월 잠정 주택 매매 건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잠정 주택 매매 건수입니다. 컨센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모기지 금리 급등, 그리고 건설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에 좀 우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긍정적인 역할을 어제 조금 일부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들 나온 부분들 보면, 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연준 목표인 2%까지 지금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다. 이거 내려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지금 현재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 없다라고 일단 또 강경 매파적인 발언 이어져서 나왔고요. 기본적인 전망은 뭐 제가 예상해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건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했으니까요. 11월 75bp, 12월 50bp 정도 올려서 연말 기준금리를 4.25에서 4.5까지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점도표에 있는 그대로의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올리는 게 적당하다라고 본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 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인플레를 둔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 인플레 둔화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야만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빠른 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하는 그 흐름들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좀 강경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주 초반까지는 강경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온 거고, 어제 이제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적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셨다라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하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 총재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영국인데요. 일단 영국이 어제 영국 상황을 보면요. 최근 지금 영국의 이 계속 긴축적인 BOE의 행보에, 영국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 부양책으로 맞서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혼선이 생겨서 더 급락세가 더 강하게 나왔던 건데, 어제 일단 BOE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시장에서 나왔던 전망치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 200bp를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 굉장히 좀 불안정한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장 전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이 금리 급등, 국채금리의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왜 그러면 이 갑작스럽게 BOE가 이때까지 계속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로 뒤바꾼 걸까? 다시 부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금, 보험사 등에서 마진콜을 크게 계속해서 요구를 받는 상황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부 한 400여 개 정도의 그 연기금 그 운용사들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마진콜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신용 반대매매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로스컷 개념인데, 이렇게 되면서 연기금이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하다 보니까 일단 이 급한 불부터 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BOE가 아마 국채금리의 무제한 매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영국의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역대 최고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돈을 다시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인플레를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인플레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점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채를 장기물에 한해서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14일까지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필요한 만큼. 즉, 당장 마진콜 들어오는 거 정도 수준은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일단 당장 급한 불 정도만 끄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제 다음 달 초부터 긴축을 하겠다, QT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상황을 한 달 미뤄서 10월 31일부터 QT를 하겠다. 결국은 지금 14일 이후부터는 지금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고 31일부터는 QT 시행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오늘 현재 문제에서 이 문제만 일단 급한 불만 지금 살짝 끈 상태인데,
이걸 끔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온 거죠. 일단 지금 뭐 어제 그저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IMF가 영국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하고 나섰잖아요. 지금 부양책이 불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양책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감세 정책을 이렇게 대규모의 감세 정책을 펴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또 국채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크게 경고를 했습니다. IMF가 과거 이 IMF의 구제금융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 영국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지금 눈밭에서 발이 다 꽁꽁 얼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진짜 죽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얼어 있는 발에다가 오줌을 누운 겁니다. 일단 따뜻함이 들어가니까 당장은 일단 숨은 쉴 수 있겠죠. 그 상황인데 그 누고 있는 오줌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눈 받치고 아직 찬바람 쌩쌩 부는데 더 강하게 꽁꽁 얼겠죠. 이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어제 시장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결코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안정화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국이 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 정부하고 BOE가 안 맞아요. 지금 박자가 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신흥국들에서 보였던 모습들입니다. 이게 지금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이대로 가면 뭐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뉴스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16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17세기 넘어가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스페인 무적함대 격침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지금 하나씩 다 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국의 해가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일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제 일단 뭐 급한 불을 끄는 형태로 돈을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일단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고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급락 마감을 했죠. 급락 마감을 했고요. 시장이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좀 찾기 시작을 했고요. 파운드와 강세를 통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 인덱스 크게 급락을 했고 이 부분이 시장의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줬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 유로화 강세를 또 하나 유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지금 그 강제 병합 지역에 대해서 투표 이후에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었고, 가스 가격이 전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최대한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도 달러 약세를 좀, 부추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다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고요. 국제유가는 특히나 이제, 허리케인 영향, 그리고 미국 재고 감소, 이 영향도, 이 국제유가 반등에 영향을 좀 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BOE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보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추세적인 안정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좀 말씀드린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11,000포인트를 일단은 회복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요거 지지 테스트 정도가 다시 나올 겁니다.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시장이 일단 바닥이라도 잡는 시도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변동성 장세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급등으로 마감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갭상승 출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도 역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만 지금 조금 반등이 좀 더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의 반등은 간밤에 바이오젠의 영향으로 바이오 섹터들의 강세에 영향을 받은 바가 좀 있고요. 지금 우리 증시가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아침 우리 장 시작하는 시작 무렵 부분부터 시작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환율이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제 급락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급락 마감이 아니라 이 역외 환율이 급락 마감을 했잖아요. 역외 환율 급락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현물도 모두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태고요. 특히 코스닥 매수가 괜찮습니다. 괜찮은 모습이고 선물 매수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죠. 장 초반부터 괜찮게 들어온 모습들이었고요.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제 제가 마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좀 특이 사항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다. 소위 얘기하는 외국인들 우리 증시 바닥에서 속된 표현으로 줍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엄청난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매도가 안 나오는 건 고사하고 조금씩이지만 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는 경우,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잡았네, 이런 상황들의 경험들이 과거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현재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하고는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에 괜찮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중립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뉴스의 영향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들, 침해 관련한 섹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료 섹터들, 키오스크, 조선, 기자재, 요런 정도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좀 더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가 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 카카오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박셀바이오, MI텍, YG엔터, 아운칩스 정도가 매수에서 조금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푸른저축은행, 성일하이텍, 세비캠, BH, JYP 엔터 정도가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또 선물 매도가 살짝 줄어드네요. 살짝 꺾이죠. 그러니까. 자, 차트상으로 일단 놓고 보면, 2216포인트의 이 밤의 끝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제 이 자리 비슷하게까지 찍었잖아요. 지금 찍은 상태인데,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바닥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꺼드렸던 건데, 그 자리를 일단 어제 찍은 상태였고, 지금 다시 이 2216포인트의 이 밤의 끝을 잡으려고 하는데, 미국은 일단 1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와서 마감했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를 돌파하고 마감을 해줬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고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후에 다시 윗꼬리 달고 거의 보합까지 내려온다거나 시가까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음봉 전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전혀 아니다. 제가 오늘 무방에도 장 초반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빨간 불을 보인다고 지금 덥석덥석 단타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조금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장의 반등을 위한 추세적인 반등을 위한 조건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될까?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어제 이 미국 시장의 상승이 BOJ가 아니라 BOE가 말 바꾸기를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말 바꾸기를 했잖아요.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얘 말 바꾸기 한 걸로 봤을 때 연준도 말 바꾸기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어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다시 쐐기를 박았죠. 영국의 이 금융시장의 급변동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연준의 정책을 흔들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지금 현재는 인플레 잡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의 이제 미라 판딧 글로벌 전략가라고 그 전략가이신 분이 했던 얘기를 보면 연준의 이 과도한 금리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아주 빠르게 강하게 크게 높게 가는 이 정책들이 결국 정책적 오류를 만들게 되고 이게 불확실성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다. 과도한 긴축이 결국 시장을 더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의 연준에 대한 반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일 지금 한두 번씩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정성을 보이고 이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글로벌 국가들이 어디 하나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지금 뭐 가장 약한 고리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하나가 깨지거나 아니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현재 기대 인플레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는 상태고 시장의 컨세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플레 지표들이 조금씩만 완화되는 모습들이 더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강도가 조금씩 완화될 것이고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강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자체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4.5까지 상단 4.5까지를 기준으로 연준도 얘기를 했고 시장도 여기까지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잖아요. 이 반영을 한 상태인데 못지않게 여기에 9분 점을 찍으셨고 4.25를 최상단으로 올 연말 금리 기준금리를 4.25를 최상단으로 찍으신 분들이 8분이었단 말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로 가나 말 바꾸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 바꾸기 확실하게 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4.25까지로 완화되는 상황만 나와도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도 시장은 상당히 그때부터는 반응이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의 피크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4.5를 기준으로 봤을 때 75에 50인 거잖아요. 근데 4.25로 내려가게 되면 50에 50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고통스럽습니다만 75에 50으로 가는 게 이후 시장 반등의 강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거든 상관없이 올 11월 정도 선쯤 됐을 때 11월 FOMC가 끝나고 11월 CPI까지 나오면 그러니까 10월 CPI죠. 요거까지 딱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시장이 확실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1월 CPI 그러니까 발표 11월 중순이죠. 발표 딱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일 거고요. 하나는 지금의 영국입니다. 10월 말 넘어갔을 때 10월 15일 이후 그리고 10월 말 이후 어떻게 영국이
악화되는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변수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영국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거고 시장 충격이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그 충격이 나오게 되면 연준 아마 이거 다 바뀌게 될 거고요. 그때는 대신 한번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요게 무사히 넘어간다면 11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 이쪽에 좀 무게를 지금 현재는 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시각에서 일단 보면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